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시트에 대한 13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함수들, 어떤 함수들이 있고 어떻게 작성을 진행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명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계산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같은 단순한 사칙 연산을 계산하고자 할 때 수식 계산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식 계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수식을 삽입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식을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트 화면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H4셀에다가 수식을 삽입하겠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선택을 했을 때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바로 수식 3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여기 상단에 있는 빈 막대가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3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3 더하기 5를 하면 우리가 결합값이 8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3 더하기 5를 했을 때 8이라는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해서 엔터 버튼을 눌러봤더니 어떻습니까? 3 더하기 5가 그대로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가 겹쳐져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시 제2의 3셀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3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계산 결과가 수행된 것이 아니고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인 3 더하기 5라고 하는 연산값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텍스트와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이라고 하는 데이터 앞에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등호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인 3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3 더하기 5라고 하는 연산이 처리가 되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앞에다가 는을 붙이면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의 3셀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이번에는 는 3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8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도출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트 화면에는 이 겉에서 보여지는 화면에는 어떤 연산에 대한 결과값이 보여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는 이 결과값이 어떠한 근본으로 어떠한 값으로 계산이 되어진 것인지 그러한 수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덧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뺄셈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K의 3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5에서 3을 뺀 연산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로 입력을 한다 라는 거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수식 구분해 주기 위해 등호로 입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3이라고 하는 결합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덧셈하고 뺄셈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등호를 입력하고 계산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부분 없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곱하기와 나누기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곱하기는 여러분들께서 키보드의 X는 알파벳 X의 의미지 실제 곱한다, 연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컴퓨터에서 곱셈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별 표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눗셈 기호도 우리 컴퓨터에 없기 때문에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눗셈 연산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 곱하기 3을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는을 입력하고 3 그리고 x 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실제 계산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잘못된 수식 형식입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3별 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별이라고 입력했지만 실제 시트에서는 이 별을 곱셈한다 라는 연산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3 곱하기 3이 9야 라는 연산 결과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어떤 거를 계산해 볼 거냐면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12를 3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는 입력해 주시고 일단은 나누고자 하는 수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4, 몫이 4다라는 것이 계산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곱셈은 별표시, 나눗셈은 슬래시 이 차이점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입력하셔도 되고 셀에 입력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수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력을 다 하셨다면 키보드의 엔터 버튼을 눌러서 수식에 대해 연산 표시를 완료하셔도 되고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 V체크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여기 V체크가 있고 X 표시가 있는데 이 V체크가 해당하는 부분으로 입력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X 표시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연산을 취소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V체크 모양의 입력 모양을 눌러도 동일하게 수식이 삽입이 되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함수도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수식을 삽입하고자 하는 셀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수식 탭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시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단에 있는 수식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함수 범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자동 합계 안에 묶여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 합계라는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될 것이고, 재무함수, 말 그대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수학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되겠죠. 그다음 논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하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이 더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이 맞느냐, 틀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판단해 주는 함수를 논리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어떤 문자열과 관련된 추출을 한다거나 특정한 문자열을 찾는다거나 뭐 문자열을 변환한다거나 이러한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날짜 및 시간, 말 그대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영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함수 영역은 말 그대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에서 특정한 행, 열, 번호에 있는 걸 찾아온다거나 특정한 값을 찾고자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범주가 되겠고요. 수학 삼각, 아까 재무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재무가 약간 돈과 관련된 연산을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수학 삼각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값을 구한다거나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하는 함수가 수학 삼각 안에 모여져 있고요. 그 밖에도 통계, 공학, 정보, 호환성과 관련된 다양한 함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업무적으로 여러분들 회사마다 자주 쓰신 함수가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함수만 그때그때 뭐 검색을 통해서 또는 뭐 책을 통해서 해당하는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트에 대한 함수 특강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 합계를 보면 합계가 있고 평균이 있고 숫자 개수가 있고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러한 자주 사용하는 함수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N3셀을 한번 클릭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자동 합계 들어가서 합계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범위를 잡아줬어요. 일단은 sum이라고 하는 게 붙었는데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sum, 합계를 구해주는데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자동적으로 잡아줬죠. 그래서 J3부터 M3까지 더할 거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 만약에 범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올바른 범위로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J3부터 M3까지 영역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선택된 그대로 우리 탭 또는 엔터 버튼 눌러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8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4 해가지고 24라고 하는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번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4개에 대한 이 4개 값에 대한 합계가 24잖아요. 그럼 24를 4로 나누면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함수를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자동 합계에 평균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함수 이름인 에버리지라고 한 게 붙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J3부터 M3 영역까지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지금 나는 8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24를 더한 다음에 5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J3부터 M3까지 이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24를 4로 나누니까 6이라고 하는 그런 평균으로 계산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계랑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숫자 개수라고 하는 걸 해볼 건데 숫자 개수 말 그대로 개수를 세주는 함수인데요. 숫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몇 개냐라는 거를 세주는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coun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금 j3부터 o3까지 범위가 잡아졌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j 의 3부터 m3까지 범위를 잡게 되면 자, 해당하는 영역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이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래서 교역값은 4라고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나의 데이터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j3부터 m3 여기가 되겠죠. 이 영역 중에서 3개는 지금 숫자 값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는 숫자 값이 없어요. 공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카운트가 빠져가지고 숫자 개수가 있는 함수는 3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산이 돼서 카운트 숫자 개수를 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값 말 그대로 데이터의 범위를 잡으면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라는 걸 계산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최대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범위를 j3부터 m3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9라고 하는 교역값이 도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가장 큰 값이 9다 라고 해서 이게 표시가 되어졌고요. 값을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가 j3의 값을 12로 바꿨더니 해당하는 영역 안에서 제일 큰 값이 10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소값 한번 해볼게요. 최소값 눌러가지고 j3에서 m3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3이니까 3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A의 값, 그죠? 그리고 B의 값, C의 값, D의 값을 제가 먼저 표시를 했어요. 그죠?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계산한 거예요? A, B, C, D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을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 개수, 그 다음에는 우리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합계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바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계는 무슨 함수? sum 함수. sum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까 우리 수식에 자동 합계로 했지만 이렇게 안 해도 자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리고 등호를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 이름이 뭐예요? sum이잖아요. sum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sum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가로를 열어줘요.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건지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나는 A, B, C, D니까 J의 3부터 M의 3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합계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은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숫자 개수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최대값은 max,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계를 사용할 때는 썸을 사용하고 평균을 사용할 때는 에버리지, 숫자 개수를 계산할 때는 카운트, 최대값은 맥스, 최소값은 민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함수들을 살펴봤고요. 물론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뭐 if 함수라든가 and 함수라든가 이런 함수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회사나 뭐 실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배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은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차트를 작성하겠다. 그럼 일단 차트를 삽입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차트라고 하는 게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사전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스크롤을 살짝 내려서 보면 여기 보시면 뒤에 6셀부터 아래 10셀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차트 데이터를 삽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새로운 객체를 넣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에 보면 쭉 차트에 대한 다양한 종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주식형, 표면형 다양한 형태의 차트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삽입하고자 하는 차트 형태를 클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삽입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차트 요소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다시 시트로 넘어와서 차트 삽입부터 먼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로막대형의 차트를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로막대형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이제 차트를 표현할 것이냐, 2차원의 차트를 삽입할 것이냐, 3차원 형태의 차트를 삽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트가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가 삽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차트라는 부분에 보시면 차트 요소가 있어요. 그럼 뭐 축이 있고 축 제목, 차트 제목, 범례까지 있는데 각각의 요소가 어떤 요소들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가장 먼저 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축이라고 하면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뭐 가로축, 세로축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형 안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우리 가로막대형이나 세로막대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서 설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차트 요소에 들어가서 축 제목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뭐 X축, Y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축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값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X축에 값이란 데이터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Y축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월 이렇게 입력을 해 볼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가로축에 대한 부분이고 세로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가로축에 대한 제목, 세로축에 대한 제목을 달 때 우리가 축제목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축에 대한 제목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말 그대로 여기 써있는 이 부분이 차트 제목이 되겠죠. 이 차트 제목을 표시할 거냐 표시하지 않을 거냐, 만약에 표시한다면 제목도 예를 들어서 뭐 월별 데이터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한 제목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제목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이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값을 표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하게 되면 데이터 가운데에 이게 데이터가 쭉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너무 좀 지저분하게 표시가 되는데 뭐 특정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게끔 뭐 설정을 하는 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표는 뭐냐면 눌렀을 때 이렇게 하단에 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기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 막대, 말 그대로 이제 차트에 대한 오차 막대를 표시할 거냐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눈금선, 현재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눈금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사라지겠죠. 또는 현재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가로축에 대해서 표시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가로축에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눈금선을 표시할 것인지 표시하지 않을 것인지 설정을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범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지금 보면 자, 자주색, 민트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색은 세이빙 데이터구나. 그리고 녹색은 토탈 세이빙 데이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색이 의미하는 것, 지금 좀 차트가 작아서 명확하게 알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것과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 파란색이 의미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 이거를 범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작은 상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범례를 표시하게 되면 녹색 데이터, 자주색 데이터, 빨간색 데이터, 파란 색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범례를 만약에 없음으로 하게 되면 범례가 보이지 않게끔 설정할 수 있고, 표시한다라고 하면 위치를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표시하겠다 또는 뭐 위쪽에 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범례에 대한 표시 위치도 자유롭게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범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범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도형 스타일을 선택해서 특정한 이제 디자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요소가 특정한 스타일로 변경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도형 스타일을 변경했지만 채우기도 직접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형에 대한 채우기 색을 뭐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바꾸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윤곽선, 말 그대로 테두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효과, 뭐 그림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자체 스타일을 변경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차트의 전체적인 스타일, 뭐 현재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어져 있는데 약간 그레이 톤으로 보여지게끔 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민트색 중심으로 보여지게끔 한다거나, 차트에 대한 전체적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색에 대해서도 어떤 색상을 중심으로 나타낼 것이냐, 이런 색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전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행과 열 데이터가 서로 반대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렬 전환을 하면 서로 반대로 표시되게끔 설정을 다시 바꿀 수 있고요. 왔다 갔다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종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차트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이제 아까 우리가 묶은 가로막 대용을 했잖아요. 얘를 뭐 세로막 대용을 한다던가 또는 주식형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차트에 대한 종류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